프랑스 파리의 랜드마크인 에펠탑. 이 탑은 건축가 에펠이 1889년에 시민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세운 것으로 당시에는 환영받지 못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고풍스러운 느낌의 파리에는 철골 구조물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많은 지식인과 예술가들에게 파리의 예술성과 미적 가치를 망치는 혐오스러운 쇠덩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파리 시민들은 에펠탑을 좋아하게 되었고, 이에 1991년에는 에펠탑을 포함한 센강변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싫어도 자주 보면 좋아진다라는 뜻의 에펠탑 효과도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낯선 기계에 대해서 혐오하는 기계 혐오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계 혐오는 비인간에 해당하는 기계에 대한 반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과학기술 사회로 발전하면서 기계 혐오는 가장 일반적으로 기술 혐오 또는 기술 공포, 즉 테크노포비아의 의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술은 분명 인류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면서 동시에 파괴의 원인이 되기도 해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새로운 기술 환경에 뒤처지는 것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눈부신 과학기술로 인해 언젠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디스토피아적 상황을 두려워하는 공포와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기술 혐오가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면 나아가 특정한 기계를 대상으로 구체화된 형태가 바로 기계 혐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방적 노동자들의 러다이트 운동이 기계 혐오의 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다이트 운동이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영국의 공장지대에서 일어난 노동자에 의한 기계 파괴 운동을 말합니다. 생산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특히 방직업과 양모공업에 있어서 기계의 사용은 종래의 제조직공들을 실직시키고 일반적으로 임금을 저하시켰습니다. 더욱이 나폴레옹 전쟁과 악천후에 의한 식량 부족이 노동자의 생활을 더욱 곤란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들 직공과 하급 노동자들을 주체로 한 기계 파괴 운동이 1811년에서 1813년에 최고 절정에 달하여 랭카셔, 요크셔, 노팅검시를 비롯하여 전 공장지대에 파급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21세기에 들어서는 인공지능, 즉 AI로 인한 노동의 대체와 이로 인한 대량 실업, 나아가 인간 지배에 대한 공포와 불안 등의 인공지능에 대한 기계 혐오를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의 작업을 인공지능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공포심이 최근의 기계 혐오에 대한 가장 흔한 예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점점 더 인공지능의 발달, 로봇의 영역 확대 등 단순 노무직에서부터 빠른 계산이나 프로그램화하기 쉬운 일부터 로봇과 인공지능 등이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계의 역할이 커지면 사람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는데, 특히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늘어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카페, 음식점, 영화관 등에서 직원의 수를 줄이고 키오스크를 더 많이 도입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최근에 화두에 올랐던 그림을 그려주는 AI에 대한 논쟁이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 사진을 원하는 스타일의 그림으로 변환할 수 있고, 특정 키워드를 조합하여 인공지능에게 의뢰하면 멋진 그림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2022년 9월 콜로라도주 박람회 미술전에서 인공지능이 그린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작품이 우승을 차지하였는데요.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생각됐던 창작 활동을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세상이 왔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인공지능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키워드 조합, 사진 선별 등 인간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계에서 비단 미술뿐 아니라 음악, 소설, 신문 기사까지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인공지능은 신기한 한편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림을 그려주는 인공지능의 경우 온라인에 올라온 다양한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작품들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데요. 그 결과 수십 년 동안 노력하여 쌓아온 작가들의 독자적인 화풍을 인공지능이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림 어시스턴트나 아마추어 그림 작가들의 입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스러운 시선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로봇의 대중화를 우리는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등의 기술, 기계가 우리 삶에 들어온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연구소 교수 강미영입니다. 기술혐오, 즉 테크노포비아는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우울증, 무력감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또한 막연한 테크노포비아는 기술에 대한 도입을 어렵게 함으로써 인간에게 유익한 기술마저도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계혐오를 비롯한 기술 공포에는 새로운 기술의 무조건적인 수용을 지향하고 신중한 검토와 비판적 성찰을 유도하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이루다가 출시되면서 큰 화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죠. 그때 이루다가 음담패설, 혐오 조장 발언,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야기하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해서 서비스 중단을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례가 바로 기술에 대한 회의적인 접근의 결과라고 봐야겠죠. 결국 자본에 의한 과학기술 지배 혹은 과학기술의 당위성에 가려진 불평등, 차별, 통제 등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전문가들은 기술 혹은 기계 생산자와 수용자 모두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기술의 개발, 생산,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생산자와 수용자 간의 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소통을 통해 기계 혐오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혐오와 마찬가지로 익숙하지 않은 타자에 대한 혐오를 하려는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가 있음을 이해하고 타자에 대해 더 다가가서 소통을 할수록 공감이 이루어져서 혐오가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처음에는 흉물, 쇳덩이로 조롱받았던 파리의 에펠탑이 시민들에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